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옹야편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원사라는 공자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주어는 원사고요. 원사는 되었다 동사가 됩니다. 갈지, 여기서 갈지자는 공자를 받습니다. 공자의 재상이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공자도 어쨌든 노나라에서 작은 벼슬을 할 때도 있었고 또 큰 벼슬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큰 벼슬을 해서 대부가 되었을 때 봉토를 받게 되겠죠. 그 마을, 그 봉토를 다스리는 일을 원사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원사가 공자의, 그러니까 그의라는 뜻이 되겠죠. 그의 재상이 되었을 때 그의 가신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공자의 가신이 되었을 때 갈지, 여기서는 원사를 얘기합니다. 원사에게 곡식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계속 봐왔던 문장 형식이죠. 그에게, 원사에게 뭐뭐를 곡식 900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900을 주었다. 근데 주었는데 사자는 말씀사로 보통 외우시지만 여기선 사양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었는데 사양하였다. 원사가 사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자의 봉토이기 때문에 공자가 이제 원사에게 준 거겠죠. 이 원사에게 준 조 900이 원사의 봉급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추가로 더 준 것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렸습니다. 무엇을? 사양한 것을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서 혼자 괄호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너의 린리 향당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체의 의미는 너의 마을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당시에는 이 리는 몇 명이고 린이 얼마가 모여서 리가 되고 리가 다시 항이 되고 또 당이 되고 등 점점 커지는 단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단위가 잘 쓰이지 않지만 저희는 다른 행정구역이 쓰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단위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너의 이웃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원사가 공자의 재상이 되어서 가신이 되어서 그에게 곡식 900을 주었는데 사양하였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양하지는 말아라. 그것으로서 그 곡식 900으로서 너의 이웃들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자께서 중궁을 이르며 말씀하시기를 중궁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리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얼룩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검은소를 의미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얼룩소든 검은소든 희생에 저희가 제사를 하게 되면 희생을 올리게 되죠.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죽여서 신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귀한 것만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정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얼룩소라는 거는 이제 얼룩덜룩하고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소였기 때문에 희생에 쓰이는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룩소의 새끼가 얼룩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굉장히 붉고 또한 뿔이 나면 이런 뜻입니다. 희생에서 붉은 소와 뿔이 난 소는 굉장히 가치 있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룩소와 대비되고 있는 뜻이 되겠죠. 엄마는 얼룩소였는데 그 자녀들은 굉장히 붉고 뿔이 나면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이 전체를 하고자 하더라도 쓰지 않음을 하고자 하더라도 라는 뜻이 되겠죠. 쓰지 않음을 하고자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사에 굉장히 귀한 것만 올라가야 하는데 비록 새끼가 굉장히 귀하다고 해서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이 새끼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엄마가
얼룩 쏘니까 너는 안 돼 라고 생각할지라도 산천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신들, 그 희생을 받을 신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그 기자인데요. 얘가 어찌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집사 역시 여기서는 버리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한문이 조금 어려운 거는 이렇게 같은 한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지만 한문을 좀 더 깊이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자 사전을 항상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뜻이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산천이 어찌 버리겠는가 라고 했는데 제가 그를 이라고 해석을 했었죠. 여기는 어조사 저자가 저희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어조사 저자가 만약에 중간에 쓰이게 되면 지어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끝에 쓰이게 되면은 지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라는 말이 여기 숨어 있죠. 그래서 그를 버리겠는가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찌 그를 버리겠는가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얼룩소라고 해도 그 새끼가 굉장히 훌륭하고 가치가 있다면 어찌 그를 버리겠는가, 괜찮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왜 중궁에게 빗대어 얘기를 했냐면 중궁은 부모의 평판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제자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자랐는데요. 그러니까 중궁을 위로해준 말이 되겠죠. 공자가 중궁을 위로해주는 얘기가 됩니다. 부모의 평판이 좋지 않더라도 너가 훌륭하면 산천이 다 너를 쓸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한 번 더 해석해 볼게요. 공자께서 중궁을 이르며 말하기를 얼룩소의 새끼가 붉고 또한 뿔이 나면, 그러니까 훌륭하면 비록 사람들은 쓰지 않고자 하고 싶어 하더라도 산천이 어찌 그를 버리겠는가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장을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여기 항상 이름 뒤에 항상 끊어주는 어조사로 왔었죠. 회는 그 마음이 주어입니다. 그 마음이 3달이나 인을 어기지 않았는데, 문장 자체는 간단하죠. 그 마음이 3달이나 인을 어기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라면, 여기서 나머지는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이라면 하루나 혹은 한 달 정도 이른다. 이때 어조사 언자도 시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시고 넘어가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맞아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려고 접근을 하시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꾸준히 이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가볍게 봐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에 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에 이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종결사들이 붙어 있죠. 이런 거는 강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뭐일 뿐이다. 특히 이미자가 들어가면 뭐뭐할 뿐이라는 한정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뭐뭐일 뿐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제자들이라면 하루에서 혹은 한 달 정도 이것, 즉 인의 일을 뿐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공자의 화법은 때때로 앞에 있던 문장처럼 위로를 해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비교하고 뭔가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비판하는 조금 채찍을 많이 휘두르는 그런 스승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에 대한 얘기가 또 반복적으로 나올 텐데요. 이 인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공자의 제자들조차 이렇게 하루 혹은 한 달 정도밖에 인을 이룰 수 없는지, 또한 심지어 굉장한 공자의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안회조차도 3달 밖에 인을 이룰 수 없는지, 인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인을 꼭 가져야 하는 건지 혹은 인은 좋은 건지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그 마음이 3달이나 인을 어기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라면 하루에서 한 달 정도 그것에 인에 이르렀을 뿐이다. 오늘도 논어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시기 바랍니다.